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8.15 광복절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굉장한 그 강한 어조로 독특하게도 8.15 윤석열 통일 독트린이라는 이런 말로 요약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해서 어제의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 이 시대에 어떤 새로운 획을 긋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다짐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광복절 과거 해고에 대한 이 반성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북한에 대해서 통일 정책에 대한 것으로 전체를 장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야의 어떤 반응과 내용인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전환기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먼지처럼 다시금 정권이 바뀌면 숨어버릴 것인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이 의지를 뒷받침하겠다 반응하면서 신냉전의 시대의 도래, 북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행보, 북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로감 등 대내외적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원내 대변인은 피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에도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당정이 함께 북한 동포와 미래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로 강한 의지에 이 남북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 광복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더불어민주당의 8년째 재단 이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유승민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통일 의제로 채운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 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통일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여권 일각에서는 했고요. 민주당에서 와 조국은요,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평가절하하면서 한줌 거구 세력, 한줌의 거구 세력의 규합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선언이고 대화 의제가 아닌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남북 대화 의제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면서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느냐. 조국은 또 이렇게 말을 했네요.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털겠다는 그런 선언이며, 더 크게 털겠다는 그런 선언과 대북 전단을 부추기는 발표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습니다. 자,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참으로 2017년 그러니까 1917년에 레닌 공산혁명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8.15 해방 전후를 해가지고요, 양대 산맥이 지금까지 이런 그 두 가지 산맥의 흐름이 지금도 주사파를 옷을 입고 네오막시즘으로 지금도 이렇게 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46회나 자유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어디 정권, 그리고 이번 정권 어디
당대 정권에 비해서 자유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면서 하나의 최대의 과제를 던진 한번 성부수를 던지는 그듯한 우리 시대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보다는 북한 일본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북중러 과제, 북중러의 관계 문제,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국제 정세적으로 이 양분되어지는 이런 사태에서 위기의 위험도가 넘어가는 데에 이 미래지향적인 상당한 이것이 이쪽으로 이제 한미일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제 언급이 부족했지만은 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수 이제 자유측에서는요. 그러고 또 민주당에 그리고 아무리 주사파가 많고 사회주의가 자가 많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 이 시대의 국제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주제 명제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근간을 두어서도 우리나라 민족의 당면한 과제, 현실적인 과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3년 안에 정말 통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격차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북한 사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기다리고 또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점에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남북 간의 차이는 이미 더 좁힐 수 없는, 더 비교할래 할 수 없는 심한 격차를 가지고 있고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들이 핵무기를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또 경제적인 엄청난 차이,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그리고 무기에 있어서도 결코 핵무기 외에는 우리가 이 북한에 지금 짓눌릴 수 있는 어떤 그 협상을 하되 끌려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는 점에서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명이 다 있고요. 멸망 직전에 처한 우리와 같은 동족으로서의 참으로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 현실이 빨리 이게 종식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대화한다고 그리고 그 어떤 끌려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정권과 국민과 분리 정책을, 북한의 정권과 이 국민들 분리 정책을 쓰겠다는 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포의 형제를 이때 구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다 하는 점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이다. 예, 교회가 특히 대통령과 함께 같이 이런 그 가치와 이런 그 힘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으면서 통일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뭐 좌우합작이라든지 저 무슨 과거에 이제 그 김구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이 좌우합작이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뭘 해나가겠다 하는 식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승만 때의 그때 정신으로 우리는 근간으로 해가지고 결실을 이제는 심었고 세웠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분명히 돌아왔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